일본처럼 발 담그라는 미국, 정중히 거절한 한국. (5월 21일) 한국과 미국은 중요성이 높아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첫 정상회담이며 G7 정상회의를 포함해 2번 또는 3번 정도 임기를 고려할 때 바이든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의 노련한 외교가 만든 작품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만남은 훈풍과 한풍이 동시에 불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 2+2 장관회담이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은 돌아오기 어려운 다리를 건너버렸고 중국과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지가 있었고, 일본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중국은 격하게 반응하면서도 길게 끌진 않았습니다. 곧바로 한미 2+2 회담이 열렸지만 뚜렷한 온도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뒤 4월 16일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대만과 홍콩, 신장에서의 인권 문제를 미일 정상이 공동으로 거론했고, 이는 196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천안문 사태 당시에 G7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자 했을 때 중국과의 경제 상황을 내세우며 결사반대로 무산시켰던 당시 일본과 비교해보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모습은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이 보기에 일본은 반중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비참하기까지 했던 햄버거가 나온 20분간의 회담을 극찬했지만, 일본을 포함해 한국을 뺀 그 어느 나라도 굴욕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과 스가 요시히데 모두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바이든이 겹쳐 쓴 2개의 마스크는 손도 대지 않은 햄버거와 겹치면서 미국이 일본을 바라보는 진심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93대 총리를 역임한 하토야마 유키오는 미일 정상회담을 평가한 4월 1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일본 외무성의 자존감 결여도 심각했지만 저녁 만찬을 거절당하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20분간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은 불쌍하기까지 했다. 회담 목적은 미일 동맹 강화라고 했지만 조공 외교가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라고 썼습니다. 바이든은 한미일 삼각공조를 중시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삼각공조 강화에 역점을 두려 할 것입니다. 상원 의원으로 2000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햇볕 정책을 듣고 지지를 표명했을 뿐 삼각공조를 꺼내지 않았던 바이든이었지만, 중국 경제가 일본을 제치고 G2가 되고 군사에서도 급속한 팽창을 시작하자 한국을 보는 미국의 시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정치와 경제에서 우려할 만한 밀접관계가 나타나고, 미국과 일본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는 한국을 묶어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장기판의 졸로만 보았던 한국인데 이용가치가 무척 커지게 된 것입니다. 2015년 11월 초 한일 정상회담도,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도,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도,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지소미아도 미국이 모두 개입되어 있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은 부통령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에는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나 지정학적 마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볼 때 경제와 군사에서 이용가치가 급상승한 한국이 경쟁자인 중국과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미국을 연계한 한미일 삼각공조만 중요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기를 지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폭탄 관세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겪으면서 적도 친구도 없는 냉혹한 현실을 실감했고, 한국의 독자 외교 노선은 강해졌습니다. 코로나 유행은 자신감이 부족했던 한국에 정치적으로 독자 외교를 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아동기를 지나 청년으로 탈바꿈한 한국이라는 호랑이를 인정해 주었으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안보 개념이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극명하게 달라 보이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한국과 한반도의 안전을 안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개념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 미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3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환대를 받았지만 지금의 미중 관련 문제가 전혀 없던 시기여서 미국 언론이나 안보 전문가들은 조금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 10월 23일에는 2015년 12월에 환수하기로 한 전작권을 연기했습니다. 미국이 긴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눈치만 줘도 알아서 잘하는 한국이었습니다. 2015년 9월 중국을 두 번째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과 막내에서 전승절 기념식을 관람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던 시기여서 한국의 이런 행보는 미국을 긴장시키게 되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식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모습은 일본에는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미국은 생각했고 위안부 문제로 경색되어 있던 상태에서 때만 쓰는 아이 같은 나라라고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은 같은 생각을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버릇없는 아이에게는 훈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등소평이 베트남을 침략하기 전 미국에 말했던 버릇없는 아이 혼 좀 내주겠다는 것과 매우 유사한 그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압박이 들어왔으며 이 압박을 견뎌내었으면 좋았겠지만 정부 여당과 국방부는 정 한 번 못하고 한없이 밀렸습니다. 급하게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으며 한일 지소미아를 체결했습니다. 탄핵 중에 사드가 설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한반도에서 북미 전쟁까지 계획하며 미국은 여전히 밀어붙이려 했지만 한국은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적응하지 못했고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미국이 연관된 일에 독자 외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한 정책에서 한국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발표를 미국은 인정했습니다. 반론하지 않으면 인정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백신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있고 한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자 왜 그런 공격을 하는지 공격하는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쿼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신 요구를 하라고 코치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받아오는 대신 미국이 희망하는 대로 쿼드에 가입하고 홍콩, 대만, 위구르 신장에서의 인권 문제를 일본처럼 말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환호하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중국과 불편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드처럼 한국이 홀로 짊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저울질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사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감이란 감정일까요? 배신감보다는 농락당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하루 전까지 배치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으니까요. 배치 발표 전 차라리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권행위라 주장했다면 아마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하고 안심하라고만 말했습니다. 설치 이후엔 외교가 아니라 사정을 했죠.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산불이란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의 MD체계에 가입하지 않겠다. MD체계는 말 그대로 미국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 방공체계입니다. 한국은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를 더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운용한다면 이 사항은 제약받지 않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겠다. 한미 군사동맹은 중국이 거론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적대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고 일본과 같은 인권 문제라며 발표를 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일본과 중국보다 심각해지게 됩니다. 울분을 터뜨리고 힘만 보여주면 되는 중국에
일본보다 경제나 군사에서 비교적 약한 한국이 있는데 굳이 부담이 큰 일본과 피 튀길 이유가 중국엔 없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은 백신에 대해 확정이 아닌 가능성만 내세울 것입니다. 한국이 하는 걸 봐서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국내 언론이 안다라는 것과 다르게 미국은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들던 말든 사실 변할 것이 없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현재 위치 그대로가 미국의 동맹국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고분고분했던 한국이 아니어서 국내 쓰레기들이 동맹 악화니 뭐니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은 협상하고 살피면서 국익을 위하는 이런 한미관계가 아니라 고분고분하며 네 하는 모습을 정상적인 한미동맹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이 외교나 군사에서 세계에 새롭게 각인될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